프랜차이즈 제가 컨셉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를 사고 다니는 점포다. 프랜차이즈 사고 다니는 점포다. 여기 사고라는 거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프랜차이즈 사고 다니는 점포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매장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 경쟁력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매장 하나의 확장 모델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매장 하나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가맹점을 한 100개, 200개 늘리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터져요, 회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깝깝해요. 이때 매장 하나의 경쟁력이 뭐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답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고를 매장 단위로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매장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매장이고, 그 매장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그 매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건 여러분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찾으면 될 일을 마치 매출이 100억, 200억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하나로 통틀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매장 단위로 사고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돈이 없어도 때로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 그것이 왜 그러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맹점 하나를 늘릴 때 적어도 1,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내 가맹점 10개만 만들면 1, 2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어디 가서 1, 2억 대출을 받든 투자를 받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해본 사람들은.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가맹점주들에게 일종의 투자를 받는 방식이 가맹사업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늘려가면서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안 가지고 해요. 안 가지고 하려고 해요. 물론 그거는 꼭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간혹 아이디어만 좋으면 노하우만 있으면 돈 없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프랜차이즈는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자,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제가 가맹점 하나에서 한 2천만 원씩이 벌어집니다. 그럼 제가 가맹점을 100개를 만들면 20억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20억이 들어왔죠? 이게 그냥 단순히 내 돈이었으면 내가 여기서 사업 그만하고 싶어요. 나 20억 벌었으니까 사업 여기서 중단하자. 그럴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 일반 사업이면 중단할 수 있어요. 20억 벌었으니까 난 여기서 깔끔하게 털래. 그러면 20억 챙기고 사업 털면 돼요. 맞죠?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쇠고랑차입니다. 왜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2천만 원씩을 줬어요? 왜 2천만 원씩을 줬어요? 그 사업으로 내가 적어도 1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2천만 원씩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내가 모은 거예요. 20억은. 그 20억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20억을 가지고 더 멋진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장을 짓고 좋은 직원을 뽑고 이렇게 해서 더 경쟁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는 말은 잘 활용하면 좋은 얘기예요. 내가 돈 없어도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나쁘게 활용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범죄자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잘못했다가 몇십억씩 소송 걸려서 몇십억씩 물어주는 사례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집단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집단 소송? 프랜차이즈야말로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너무 무책임하게 사업을 전개하면 안 된다라는 소위 경고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프랜차이즈 기업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대표다라고 하면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고객은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 고객과 떡볶이를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고객이 있다. 맞죠? 놀부 보쌈이라는 고객에는 보쌈을 먹으려는 고객과 놀부 보쌈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는 고객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고객이 전혀 성격이 다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고객을 항상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회사들이 이러지를 못하니까 자꾸 가맹점만 늘리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떡볶이를 먹어야 될 사람과 보쌈을 먹어야 될 사람을 소위 등한시해 버려서 정작 좋은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상품들을 못 만들어내고 자꾸 가맹점만 늘리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고객은 프랜차이즈 기업은 항상 고객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떡볶이를 많이 사 먹으려는 고객도 나는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만든 떡볶이 사업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원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프랜차이즈는 고도의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다단계 사업만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야말로 고도의 네트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가맹점이 100개인 프랜차이즈 회사. 창업을 100번이나 해본 프랜차이즈 회사. 1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만들면 100번을 써먹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마케터를 하나 유능하게 뽑으면 이 마케터를 100개의 가맹점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신메뉴를 개발하는 멋진 요리사를 하나 채용하면 100개의 가맹점을 위해서 신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했던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을 이야기하는 주요한 주제가 이거일 텐데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저는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1단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은 어디까지냐? 내가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해서 가맹점을 모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단계까지. 예를 들면 매장 하나를 만들어내서 경쟁력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이 사업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겠죠? 정보공개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가맹계약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비로소 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여기까지가 저는 1단계 시스템 구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가 4,500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개씩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이건 실력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요? 1단계 시스템 구축은 시간과 돈만 조금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따가 제가 3교시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1단계 시스템 구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이 중에 상당수는 거기까지도 못 가고 끝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접을 거란 얘기입니다. 상당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진장 어렵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가 1단계 시스템 구축. 2단계 시스템 구축은 뭐냐 그러면 2단계 시스템 구축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무리 좋은 경쟁력, 멋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회사라도 가맹점 모집에 실패하면 망한다. 아무리 대기업이 만든 프랜차이즈 회사라도 가맹점 모집에 실패하면 망한다. 근데 그 가맹점 모집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맹점 모집이다. 그러므로 가맹점 모집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 근데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맹점 모집을 우습게 여긴다. 많은 분들이요, 놀부나 BBQ는 가맹점 모집 때문에 스트레스 안 만든 줄 알아요. 본죽이나 와라와라나 이런 브랜드는 가맹점 모집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맹점 모집에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가맹점이 한 달에 2개만 늘어나도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BBQ 같은 데는 가맹점이 10개가 늘어나도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20개를 늘려야 되는데 10개밖에 못 늘리면 실패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가맹점 모집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맥도날드쯤 되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쯤. 정관장? 뭐 이런데. 정관장은 가맹점 모집도 뭐 마치 입사 지원 받듯이 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우리 가맹점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요. 그죠? 그 회사는 뭐 국가가 만든 프랜차이즈 회사 아닙니까? 그죠? 국가가 만들어 놓은 프랜차이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프리미엄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는, 그 이외의 대부분의 회사는 가맹점 모집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가맹점 모집은 그만큼 어렵다. 어려운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소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나 돈만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정작 그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문을 닫는 가맹본부가 1년에 몇 개쯤 될까요? 적어도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한 해 동안에 문을 닫습니다. 가맹점 모집에 실패해서. 그게 2단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가 2단계 시스템 구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3단계 시스템 구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단계를 저는 3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BBQ나 놀부 같은 브랜드는 분명히 가맹점 개수만 따지면 맥도날드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가맹점 개수로만 따지면 국내에서만 일단 보면 맥도날드보다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라고 분류하지 않는 거냐?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트워크 효과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가맹점을 키웠으면, 매출이 몇 천억이 됐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들을 뽑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들여다가 과거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돼요. 10년 전과 지금이 모습이 같으면 안 돼요. 맥도날드가 10년 전의 맥도날드와 지금의 맥도날드가 똑같다면 이미 경쟁자들한테 잡혀먹었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 프랜차이즈도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되죠. 그러려면 거기에 그만한 투자를 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부분에서는 우리 프랜차이즈들이 부족하더라. 아직도. 그건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대충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 가맹점 모집까지는요, 이 중에서 몇백 개까지는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내가 몇백 개의 가맹점을 만들어냈으면 돈도 좀 모아졌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더 멋진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국에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가 미국과 중국에 진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프랜차이즈가 세계로 나가지 못할 이유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만들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3단계 시스템 구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은 그런 길을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 자신이 없으면 파세요, 차라리. 나보다 더 잘할 놈한테 회사를 파시라고요. 회사를 파는 거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다. 누가
어떤 회사가 500억 주고 회사를 팔았다고 하면 박수 쳐주지. 야, 저 사람은 도덕성도 없지. 어떻게 지 회사를 팔아먹냐?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